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나딕 교재, 그죠? 예. 교재 페이지 12페이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12페이지 1번에서 5번 지문 먼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1번에서 5번 지문 일단 달라붙어 나눠봅시다. 자, 철수는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논리학자 프레게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고유명사가 앞에다가 3, 자, 쭉 내려가서 한편 모든 화가는 앞에다가 4. 전체적으로 4개 달라고 이랬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서 알겠지만은 이 지문 뭐에 관한 문제야? 결국은 논리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인문지문에서 철학자가 나오게 되면 물론 어렵게 생각해요. 특히나 뭐 우리 동양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일곡선생이라든가 퇴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자가 나오게 되면 벌써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서양에서도 뭐 소크라테스, 데크라트, 칸, 그 다음에 칸트, 그죠? 스피노자 이렇게 나오면은 벌써 머리 지긋지긋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뭐냐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논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납법이니 연역법이니 맞습니까? 나오게 되면 어때요? 벌써 머리가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내가 접근해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방법적인 측면을 하나를 알려드리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됐나요? 예. 논리에 관한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 논리에 관한 질문에 항상 뭐가 제시되냐면은 명제가 제시되더라라는 이야기야. 듣니? 예. 그래서 그 명제를 어떤다고요?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니? 예. 왜냐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예. X가 학생이라면 됐습니까? 가난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X가 학생이고 어떤다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다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또 X가 가난하다라는 것과 그죠? 예. X가 속해 있는 화가 집단이 가난하다. 어때요?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안 해주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결국 문제를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돈이 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자, 논리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명제가 제시됐을 때 그 명제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연습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논리 지문을 일단 풀어가는 실마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안 잡아버리게 되면은 자꾸 그거 가지고 우리 흔히 말장난 같은 말장난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문도 이제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철수는 가난하다라는 문장과 그 부정문인 철수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문장은 뭐에 존재한다? 무슨 관계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요. 자, 우리가 읽는 글들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죠? 예, 누구라도 이 글을 읽는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글 쓰는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단어라도 읽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생길 거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뭘 제출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정의를 내려주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모순 관계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학년자다 보니까 모순 관계라는 말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뭐를 해준다고요? 풀이는 해줄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정의는 또 잡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모순 관계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참일 수도 없고 또 함께 거짓일 수도 없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바로 모순 관계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해보자. 예, 첫 번째 단락에서. 자, 철수는 됐습니까? 예,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과 됐습니까? 자, 요것의 부정문입니다. 철수는 어떤다고요? 가난하지 않다. 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에, 자,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모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됐니? 모순 관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철수가 가난하다 그런다면 철수가 가난하지 않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철수가 가난하지? 다시, 네.
자, 그래서 철수는 가난하다라는 것과 철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철수가 가난하다라는 것이 만약에 참이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철수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말도 참이될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함께 참일 수도 없고 함께 거질 수도 없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문장의 부정문은 그 문장과 모순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장의 부정문은 그 어떤 문장과 어떻게 한다고요?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예. 자, 그런데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어떤 하가는 관한하다라는 문장과 됐습니까? 자, 그럼 제가 먼저 볼게요. 자, 어떤 됐나요? 예, 하가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문장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의 부정문 갑니다. 어떤 화가는 됐니? 예, 가난하지 않다. 자, 다시요. 어떤 하가는 가난하다라는 것의 부정문이 뭐가 된다고요? 어떤 하가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런데 요 두 개가 이게 이제 무슨 관계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 어떤 하가는 어떤다고요? 가난했을 때에 다른 어떤 하가는 가난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됐니? 그럼 어떤다고요? 얘도 그렇고 얘도 어떤다고요? 둘 다 뭐가 할 수 있어? 참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조금만 더 얘기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화가 집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됐니?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하가를 제가 이렇게 잡아두고 갈게. 그죠? 예. 그럼 이 하가는 된다고요? 그래, 가난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전에 또 뭐라고 했냐면, 어떤 하가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가 집단 안에 어떤 하가는 다시 어떤다고요? 가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때? 말되면 안 돼. 말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어떤 문장에 그에 대한 부정문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기존의 문장과 부정문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 모순 관계가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이제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하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과 그 부정문인 어떤 하가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문장은 어떤다고요? 모순 관계에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문장의 부정문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어떤다고요? 기존 문장과 부정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다시 한번 보세요. 하가 집단에서 어떤 하가는 가난해. 그렇지만 그 하가가 아닌 다른 어떤 하가는 가난하지 않다. 어떻게 된다고요? 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논리학자인 프레게는 프레게 달동을 깡 쳐놓고 사람이 났으니까 또 잡아줘야 되겠죠. 이 프레게에 따르면 이렇네요. 철수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은 철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합에 속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리고 어떤 하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은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화가 집단과 그다음 가난한 사람들의 집합 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에 해당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철수는 그다음에 철수는 됐으니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자, 앞에 철수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에서 그죠? 예. 철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합에 어떤 속하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맞니? 다시 보세요. 철수는 가난한 그 그룹에 어떤 속하는 사람이더라. 됐니? 예, 됐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됐니? 그리고 어떤 하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은 됐니?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화가 집단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집단의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제 갑니다. 프레게는 대통령 깡 쳐놓고요. 이제 이 점에 지목해서 됐나요? 예. 자, 하나의 문장을 주어와 수어로 분석하는 대신에 결국 고유명사와 논리적 수어로 한다고요? 분석할 것을 제안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시 이제 갑시다. 자, 두 번째 갈락 갔더니 누가요? 아, 프레게라고 하는 인물이 됐습니까? 말하기를, 그죠? 예.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문장을 분석함에 자, 주어와 어떻게 한다고요? 서술어로 어떻게 한다고 분석하지 말고
됐습니까? 예. 뭘로 분석하자라는 거야? 아, 고유명사와, 됐습니까? 고유명사와, 뭘로? 아하, 바로 논리적, 어떤다고요? 수로 관계로서 그 문장을 뭐 하자는 거야? 분석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뭐 한다고요? 제안했더라. 보통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어 서술어 관계로서 많이 분석을 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유명사와 어떤 논리적 수로 관계로 분석하자라는 거죠. 됐니? 그럼 다시 갑시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하는 거야?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을 대상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죠? 예.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고유명사에 대한 뭘 내려줘야 되겠어? 정의 내려줘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자, 논리적 수로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 몰라. 이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글쓴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논리적 수로에 대한 정의를 또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듣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고유명사 다시 내볼까? 쳐놓고 다시 밑줄 쫙 쳐놔봐. 철수나 지구와 같이 하나의 고유한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이더라. 오, 그러면은 다시요.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예. 하나의, 됐나요? 예.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칭하는 표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다시 말한다면 이 지구상에 철수라는 인간은 몇 명밖에 없다고요? 딱 한 명밖에 없어. 물론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만, 그죠? 예. 남자로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어느 지역에 살아요? 맞습니까? 예. 라고 일컬어지는 철수는 이 지구상에서 뭐라고요? 한 명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구상에서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지구라고 하는 별은 어떻게 한다고? 단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고유명사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물론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다시 논리적 수로는 논리적 수로 다시 내목강 쳐놓고요. 그럼 논리적 수로는 뭔데요? 다시 밑줄 쫙 쳐놓게 되면 사람이나 행성과 같이 대상들의 집합을 지칭하거나 그다음에 개념을 만들어 지칭하는 표현이더라라는 거. 그럼 다시요. 논리적 수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죠? 대상들의, 됐습니까? 예. 집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개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컫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 수로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 행성이란 말은 어떻지?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별들의 뭐가 된다고요? 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논리적 수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또 가난하다라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해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걔도 이제 뭐가 된다라는 거야? 논리적 수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럼 다시요. 학생이다라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거지? 바로 초, 중, 고,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냐. 그러면 얘들은 또 뭐가 되는 거지? 논리적 수로가 돼버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논리적 수로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들의 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논리적 수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이 논리적 수로는 문장 속에서 자, 고유명사를 뭐 한 거다고요? 제외한 부분. 즉, 달도나 깡 쳐놓고요. X는 가난하다와 같은 형태로 다시 뭐 한다고요?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 수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X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때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야? 논리적 수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논리적 수로는 이러한 어떤 구성 요소로서 나타나되, 제가 미리 이야기하자면 여기 X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고유명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그래, 논리적 수로에 해당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는 가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철수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바로 고유명사가 된다. 그러면 지구는 행성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지구는 뭐가 된다고? 고유명사가 되죠. 대신에 이제 뒤에 행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다고? 그것의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구조를 띄워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논리적 수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됐니? 그죠? 오케이. 자, 다시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요? 프레게의 주장에 해당되는 거다. 이래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거기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 줄에 X는 비어있는 자리로서 당연히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고유명사가 대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은 다시요. 논리적 수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오면서, 맞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대상의 집합체가 되는 것으로서 표현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그걸 우리가 논리적 수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자,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 갑니다. 보세요. 고유명사가, 됐니? 주어의 문장을 주어와 수로로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유명사와 논리적 수로로 파악하는 것 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고유명사가 주어인 것을 가지고 주어와 수수를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유명사와 논리적 수로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자, 이제부터 갑니다.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은 됐습니까? 예. 자, 제가 미리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어떤 됐나요? 예, 화가는 됐습니까? 화가는 한다고요? 가난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더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여기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 가만히 잠깐 볼게요.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화가는 됐니? 예, 고유명사입니까? 논리적 수로입니까? 논리적 수로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거기에다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앞에서 봤지만 또 뭐가 된다고요? 논리적 수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어떤 화가는 가난하라는 문장은 화가와 가난하라는 논리적 수로들로만 어떤 구성이 되어 있더라. 맞니? 예. 그래서 얘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논리적 어떻게 한다고요? 수로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도 된다고요? 논리적 한다고요? 수로에 해당된다. 그래서 얘는 논리수로와 논리적 수로로서 된다고요? 감춰져 있는 것이더라. 그렇게 문장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프레게는 프레게 달도나 깡 쳐놓고 다시 체크. 됐니? 자, 기호로 구성되는 이 인공 언어를 통해서 됐습니까? 예. 이 문장을 자 어떻게 표시했느냐? 자 갑니다. 이제 인공에 뭐 한다고요? 기호를 끄집어 와서 됐니? 예. 얘를 표현하기를 그죠? 예. 제가 그냥 E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X는, 물론 이제 거꾸로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됐니? 예. 어떻게 표현하느냐 했더니만은, 됐어요?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지. X는 화가이고, X는 어떤다고요? 가난하다와 같이 어떤다 번역할 수 있더라. 그래서 X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화가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X는 어떤다고요? 가난하다로 어떤다고요? 그래, 인공기호로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됐어요? 그럼 다시 갑시다.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공기호로서 한번 드러내봐 했더니만은 EX 됐습니까? 그러니까 X는 어떤다고요? 화가이고, 그리고 그 X는 어떤다?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더라라는 거. 다시. 우리가 지금 논리 지문 가고 있습니다. 논리 지문에서는 명제가 나왔을 때 그 명제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공기호의 언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여기서 이제 EX라는 표현은 EX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존재 양화사라고 하더라. 그럼 다시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정의 내려놨다고요? 아, 존재 양화사라고 된다고요? 정의를 내놨더라. 근데 또 물어보자. 그럼 선생님, 존재 양화사가 뭐예요? 이렇게 될까, 아이가. 그죠? 예. 자, 그랬더니 존재 양화사가 뭔데? 다시 밑줄 쫙 정의합니다. 그것은 논리적 수로를 만족시키는 대상이 논의역에 적어도 하나는 어떤다고요? 존재한다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러면은, 자, 논리적 됐습니까? 예, 수로를 됐나요? 예,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이, 그죠? 예. 자, 어디에? 논의역에 됐습니까? 논의역에 적어도 됐나요? 예. 자, 한 개 이상은 어떤다고요? 존재한다라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존재 양화사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 요 문장 보세요.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했는 것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럼 봐봐요. 그 어떤 화가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 화가 집단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는 그 화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러면은 이거 만족시키는 거야,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만족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존재 양화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됐니?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갑니다. 보세요. 마찬가지로 또 어떤 화가는 맨날 가난하지 않다는 문장이 있더라. 그럼 또 갑니다. 어떤 화가는 됐나요? 예. 가난하지 됐나요? 예. 않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고 해보자. 됐니? 예. 자, 앞에서는 요 문장 들어왔습니다.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화가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문장 됐니? 예. 자, 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인공기호로서 한번 바꿔볼게요. 됐니?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래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어떻게 되냐? 자, 어떻게 되냐면은 X는 어떤 화가이고, 그 다음에 X는 어떤 가난하지 않다. 됐어?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얘를 가지고 인공기호로 갖다 주었더니만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X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지 않다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공 언어로서 번역이 가능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 다시 자, 요 EX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존재 양화사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방금 전에 논리수로를 만족시키는 그런 대상이, 그죠? 논의역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건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랬었지? 근데 봐봐요. X는 화가인데 X는 가난하지 않다를 앞에서 갖다 집어넣었더니만은 X는 화가인데, 맞죠? 예. 그 X는 만다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을 만족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래. 얘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자, 세 번의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그죠? 예. 그래서 이 X의 X는 화가이고 X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인공 언어 문장으로 번역되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보면은 결국 어떤 화가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문장은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 전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단지 그 부분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부정이 돼버리더라. 그래서 얘하고의 관계를 따주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문장 전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부분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부정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럼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모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요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다시 요 문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분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자, 요 이야기를 이제 세 번의 단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세 번의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은 문장 전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단지 그 부분에 대한 부정을 뜻하므로 결국은 어떤 화가는 가난하지 않다. 됐습니까? 예. 또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와 뭐 한다고요? 모순 관계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한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뭐 한다고? 앞에서 논리수로의 개념을 끌어와 가지고 사실상 뭐라고요? 모순 관계 있지 않음을 프레게가 지금 밝혀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예. 자, 거기에 이제 네 번째 단락 또 갑니다. 보세요. 한편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얘기 들어보자. 자, 이제 다시 갑니다. 네 번째 단락 갔더니만은 자, 요 문장이 나왔네. 모든 됐나요? 예, 화가는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가난하다라는 문장을 다시 문제에서 가져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또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겠지? 뭐가 차이 납니까? 어떤을 됐나요? 뭘로 바꿨어요? 모든으로 바꿔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 됐니? 예, 라고 하는 문장.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자, 인공기호로서 한다고 번역을 해봤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자, A의 역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해놓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X가 화가라면, 됐습니까? 예. X는 완전 가난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얘를 가지고 해석했더니만은, X가 됐나요? 예. 뭐가 된다면은, 화가라면, 됐나요? 예. 그 X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하다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됐어? 다시요.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공언어로서, 인공기호로서 번역을 해봤어? 그랬더니만은 그 X가 만나고 화가가 하면은 그 X는 뭐가 된다고요?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이야기죠. 됐니? 예, 됐어?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AX는 이라고 하는 건 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얘는 뭐라고 정의내는지 보편 양화사라고 정의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보편 양화사로 정의 내릴 수 있더라. 그러면 다시요. 보편 양화사에 대한 개념을 또 살펴봐야 되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 다시 밑줄 쫙 정리합니다. 그것은 논리적 수로가 그 논의역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의해서 만다고요? 만족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 논리적 됐습니까? 수로가 그 범주에 있는 논의역에서 됐습니까? 예. 논의역에서 그죠? 예. 자, 모든 대상이 됐나요? 예. 모든 대상들에 의해서 됐니? 예. 의해 어떻게 한다고? 그래. 만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정의내렸다고요? 보편 양화사라고 이야기하더라. 이 되겠니? 예.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좀 이야기하자면은 열어봅시다. 여기에 이제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화가 집단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거기에 이제 누가 있다고요? 자, 어떠한 됐습니까? 예, 화가가 하나 있어. 됐니? 예. 그러면 이 화가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존재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런데 이 화가 집단에 또 어떤 화가가 있어. 됐죠? 예.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또 가난한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정의된다고요? 보통 양화사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 말에 다시 보세요. 논리수로가 논의역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의해서 만족을 가진다. 다시 하면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한다고요? 맞아떨어진다, 만족감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겠니? 요걸 말한다고요? 보편 양화사라고 하더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갑니다. 프레게에 따르면 프레게 닥터를 깡 해쳐놓고요. X가 화가라면 X는 가난하다라는 이 논리적 수로는 화가이지만 가난하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화가이지만 됐습니까? 화가이지만 됐나요? 화가이지만, 자, 만약에 가난하지 됐습니까? 예, 않는 됐나요? 예, 그런 X가 존재한다. 됐니?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은 맞아 틀려? 틀린 것이 돼버리죠. 됐습니까? 예. 왜냐하게 되면은 화가이지만 가난하지 않는 대상이 존재한다. 안 맞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 화가이지만 가난하지 않는 X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화가이지만 가난하지 않은 대상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만약 X 자리에 대입되는 경우에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바로 거짓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논리수로로 본다면은 X는 뭐가 된다고요? 가난하다가 돼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예. 다시 보세요. X는 어떤다고요? 가난하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되잖아. 그런데 X는 분명히 뭐가 들어간다 그랬지? 고유명사가 들어간다 그랬었지? 근데 그 고유명사에 화가이지만 어떻게 가난하지 않은 X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됐습니까? 자, 김상규, 그죠? 예. 화가이지만 가난하지 않아. 물론 좀 가난해요. 됐니? 근데 화가이지만 가난하지 않은 김상규가, 그죠? 여기 들어가면은 김상규는 가난하다. 이거 말대 말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뭐 한다고? 거짓이 돼버리더라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즉, 대또는 깡, 쳐놓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논리적 수로는 화가이면서 가난하지 않은 대상에 의해서만 한다고요. 만족되지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만 어떤다고요? 만족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하나는 거짓으로 한다고요? 드러나게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다 만족한다라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갑니다. 화가가 아니거나, 그 다음에 가난한 대상에 의해서는 어떻다고요? 만족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럼 이걸 갑시다.
자, 화가가 아니면서 가난한 대상 됐습니까? 예, 충분히 뭐 한다고요? 만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됐어요. 그러니까 뭐만이 이 문장을 거짓으로 바꿀 수 있어? 화가이면서 가난하지 않은 대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어떤다고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된다. 즉 거짓으로 판정이 돼버리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또다시 이제 마찬가지로 갑니다. 보세요.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는 문장에 부정문 만들어 보자.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부정문으로 다시 바꿔볼게. 그러면 되겠네요. 모든 화가는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가난하지? 그렇죠.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이제요. 얘를 가지고 인공 언어로 번역해 보자.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지? 자, 요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X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가이지만. 됐습니까? 예, X가 화가라면, 됐나요? X가 화가라면. 그 X는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가난하지 않다. 요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번역이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모든 화가는 뭐 한다고요? 가난하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X가 뭐라고요? 화가입니다. 그죠? 그럼 그 X는 어떤다고? 가난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즉, 가난하지 않다라고 번역이 되더라. 됐습니까? 거기에 다시 얘가 뭐가 된다고요? 보편 양화사가 되겠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만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 X이면서 어떤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지? 제 문장은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 돼버리죠. 맞죠?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됐습니까? 예, 됐나요? 화가 어떤다고요? 이면서 됐습니까? 예. 그렇지만 어떤다고요? 가난하다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얘는 다시 뭐가 된다고요?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 이래 되겠죠. 됐니? 예. 다시 거짓으로 어떤다고요?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외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결국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보더라도 결국은 이 문장과 됐습니까? 예. 이 문장은 자, 무슨 관계라는 거야? 무슨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관계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얘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하기는 곤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오른쪽 지문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인공언어 문장으로 이제 번역됐죠? 그래서 X가 화가라면은 X는 가난하지 않다. 맞습니까? 예. 그래, 번역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번역은 됐습니까? 예, 됐나요? X가 되죠. 그죠? 예, 제가 정확하게 써놓고는 정확하게 썼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번역은 결국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의 부정문이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부정문이 즉 가난하지 않다는 부정문이 그죠? 예. 문장 전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부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부분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곤란하다. 무슨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다시요.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논리 지문은 그죠? 그 나오는 명제만 만다고 정확하게 잡아주면 돼. 됐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만 가면 돼. 됐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찾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말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됐습니까? 예.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헷갈려 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결국 나와 있는 명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자. 됐습니까? 예, 봐봐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선지 1번 한번 봐봐요. 자, 백두산은 고유명사, 다시 밑줄 자. 부산은 논리수로, 다시 밑줄 자. 맞니? 아니잖아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속한다? 고유명사에 속한다. 이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럼 선지 2번 또 하나 봐봐요. 모든 하가는 가난하다. 자, 모든 하가는 가난하다. 여기 보이네. 됐습니까? 예. 모든 하가는 가난하다. 이제 왜 잡아준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야기한 것을 만나고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안 잡아주면 모든 하가는 가난하다.
철수는 가난하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얘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럼 다시요. 모든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문장과 이것의 부정문은, 그럼 이것의 부정문은 뭐가 되지? 모든 화가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것이 돼버리겠죠? 자, 이 둘은 됐나요? 서로 모순 관계에 있니? 아니잖아.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대한 부정밖에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의 의미는 모순 관계에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모순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선지 2번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미안한데 선지 4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두 문장이 함께 참이거나 됐나요? 함께 거짓인 상황 됐나요? 예, 존재한다면 두 문장은 모순 관계에 있어요? 모순 관계 있잖아요. 모순 관계에 있지 않죠. 그럼 미안합니다만 잘 모르겠으면 모순 관계에 대한 정의 가봐라. 됐니? 모순 관계에 대한 정의 어디 나와 있지? 첫 번째 단락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모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려놨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참일 수 없고 또 함께 거짓일 수도 없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말한다고요. 모순 관계. 근데 방금 전에 선지는 모르겠지? 두 문장이 함께 만다고 참이거나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요거 보세요.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 맞습니까? 예. 참 맞죠? 그 다음에 어떤 화가는 가난하지 않다. 참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참이야. 그럼 얘 모순 관계니? 얘 모순 관계 아니잖아요. 됐니? 그러면은 선지 4번이 어떻게 한다고요?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자꾸 들어가면 돼요? 모순 관계이냐 아니냐 자꾸 끝나는 부분이 되겠지.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그러니까 모순 관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보면 돼. 그래서 모순 관계는 됐나요? 자, 두 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함께 뭐가 할 수가 없어. 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철수 가난해. 그런데 철수가 가난하지 않아? 말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동시에 뭐가 될 수가 없어. 참이 될 수가 없어. 또 이 두 개가 동시에 탄다고 해? 거짓이 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모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두 개가 다 뭐 한다고? 참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화가는 가난해. 근데 어떤 화가는 가난하지 않아. 뭐 한다고? 둘 다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 한다고? 모순 관계라 보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 지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에 기억에 대한 이해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봤어. 뭐라 했니?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 그러면은 다시 지금 이 글에서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는 걸 찾아봐봐. 어디 있지? 요거 있네,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뭘로 본 거야? 기억으로 본 거더라라는 이야기잖아요. 됐니?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나와줘야 되겠어? 요 내용을 갖다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예. 논의역에서 화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예.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거짓이 되는 문장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얘가 됐나요? 예. 자, 조건 양, 존재 양화사에서, 됐습니까? 예. 자, 참이 되려고 그러면은 논의역에서 적어도 뭐 한다고요? 만족하는 대상이 한 개 이상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지? 화가가 거기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됐습니까? 예. 다시 하면, 논의역에서 화가가 없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다고?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걔는 뭐가 된다고요? 거짓되는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선지 1번 내용 맞다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자, 선지 2번 보세요. 논의역에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됐습니까? 참이 될 수 있는 문장. 끝났죠.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됐나요? 그러면은 다시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걔는 논의역에서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겠지.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걔는 뭔다고요? 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이 될 수가 없죠. 얘는요. 됐니? 예. 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X가 화가이고 X는 된다고요? 가난하다 했을 때 거기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맞지가 않은 문장이 돼버리더라라는 얘기죠. 됐니? 예, 됐어요. 그래서 논의역에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건 참이 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는 곤란하더라라고 하는 거. 그럼 다음 몇 번이야? 바로 2번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어떤다고 존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선지 3번 또 하나 볼게요. 프레게에 따르면 집합과 원소 간의 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다? 집합들 간의 관계다. 왜? 방금 있잖아. 어떤 화가는 가난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때 화가는 논리적 수로에 해당되죠. 가난하다도 뭐가 된다고요? 논리적 수로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논리적 수로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대상들의 집합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상들의 집합과 대상들의 집합 사이의 관계더라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그럼 손이 3번 맞고. 4번. 프레게의 인공 언어를 사용할 때에, 그죠? 인공 언어를 사용합니다. 요거 나오죠? 됐습니까? 예. 인공 언어를 사용할 때에 논리적 수로와 존재 양화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번역될 수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존재 양화사로 된다고요? 이루어진 문장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프레게에 따르면 어떤 가난한 사람은 화가이다. 자, 어떤 가난한 사람은 화가이다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보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은 화가이다라는 문장과 비교할 때에 두 논리적 수로의 위치가 맞겠다. 그럼 보세요. 어떤 가난한 사람은 화가이다. 하니까 결국은 뭐밖에 안 돼요? 요거 바꿔준 것밖에 안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화가도 뭐가 되지? 논리 수로죠. 화가도 논리 수로죠. 가난하다도 뭐가 된다고요? 논리 수로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사람은 화가이다. 됐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 수로와 논리 수로를 뭐 해준 것밖에 안 돼? 바꿔준 것밖에 안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선지 2번이 바로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니다. 자, 프레게의 입장에서 다시 네모처럼 결합니다. 논리적 수로,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논리적 수로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다. 다시요. 논리적 수로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차적으로 뭐부터 봐야 되겠어? 논리적 수로에 대한 정의부터 봐줘야 되겠지. 그죠? 예. 자, 그럼 논리적 수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니? 대상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선지를 가만히 보니까 저는 뭐 끌어왔어요? 사례 다 끌어와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됐니? 예. 그럼 이제 그 개념 가지고 우리 연결시켜보자. 됐습니까? 단순하게 논리적 수로에 대한 정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사례에서 논리적 수로가 어떤 것이냐. 이걸 또 찾고 들어가는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거지. 그럼 이 선지를 봐봐요. X는 음악가이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음악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수로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됐습니까? 왜냐면 음악가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의 뭐 한다고요? 집합관계를 서는 것이니까. 맞니? 예. 그러면은 X는 음악가이다라는 논리적 수로는 미술까요? 그 자체로 참 또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다. 맞니? 아니죠? 논리적 수로는 자 어떤 식으로 한다겠어? X는 가난하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X는 음악가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그 X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 때에 고유명사가 들어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무슨 얘기겠니?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예. 자, 가난한 사람이 음악가이다. 된다, 안 된다?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상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음악가이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내 노래 불러야 되나? 미안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그거는 참이 되는 것이더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참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더라. 맞죠? X에 뭐가 들어가야지만 고유명사가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는 부자가 아니다. 라는 논리적 수로는 됐습니까? 예. 자, X는 이제 보세요. 부자인 이들의 집합에 속한다. 아니죠. 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는 어디에 속해야 돼? 부자가 아닌 그룹에 속해야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그 X는 부자인 어떤 이들의 집합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아닌 이들의 집합에 속한다라고 봐줘야 되겠지. 다시요. 김상규는 부자가 아니다. 그럼 나는 부자인 집단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죠. 부자가 아닌 집단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악가는 부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됐니? 예. 라는 문장은, 자, 보세요. X는 부자이다라는 논리적 수로와 음악가라는 음악 고유명사니? 아니잖아요. 음악가 뭐가 된다고요? 논리적 수로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거 고유명사 아니지 않습니까? 맞니? 그럼 선지서 한번 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 양화사와, 그냥 보편 양화사 어디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맞습니까? 예. 자, 보편 양화사와 논리적 수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에서 그러면은 대표적인 요런 문장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것과 요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시요. 보편 양화사와 논리적 수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에서 논리적 수로를 만족시키는 대상이 미칠까요? 논의역에 하나만 존재한다면 밑줄자. 이 문장은 참이 된다. 맞니? 아니죠. 보편 양화사와 논리적 수로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됐습니까? 예. 저 앞에서 화가이지만 가난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나타났을 때만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뭐 한다고요?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존재 양화사와 논리적 수로로 이루어진 것에서만 어떻게 한다고요? 논의역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존재하면 그건 만족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은 선지 4번 보편 양화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존재 양화사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그러면 이제 존재 양화사와 논리적 수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 이제 요 문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그죠? 예. 봐봐요. 딴 거 볼 거 없잖아. 이 존재 양화사와 논리적 수로로, 존재 양화사와 논리적 수로로 이루어진 문장이잖아요. 요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에서 논리적 수로를 만족시키는 대상이 논의역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문장. 이게 답이네요. 이해되겠니? 예.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 거.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꾸 요 명제가 비슷비슷하니까 자꾸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맞춰가지고만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문 읽어 나갈 때에 그 명제만 정확하게 몇 줄 딱딱 끊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자, 보기에 지금 또 뭐 나왔어? 사례가 나왔죠. 네, 여기 보이니? 출판? 요까지는 괜찮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 보세요. 지금 보기에 지금 사례가 제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거 아이가. 자, 봐봐라. 사례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제시하겠니? 아니죠. 항상 뭐하고 연결돼야 되겠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된다. 사례가 제시되지 않겠니? 있니? 예. 완전 엉뚱하고, 물론 상반된 것으로 해가지고 된다고 사례가 제시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례는 된다고요. 소위 말해서 뭐만 바꿔? 단어만 살짝 바꿀 뿐이야. 그래서 철수는 아름답다를 상규는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문장을 앞에서 뭐 해줘야 된다고?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됐니?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봐봐요. 모든 학생은 정직하다. 됐습니까? 예. 이거 처음 보는 문장이니? 어디서?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든이네요. 맞죠? 예. 그럼 모든 학생은 정직하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학생으로 바꿔주고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 정직하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됐니? 그래서 모든 학생은 정직하다. 그럼 보세요. X가 학생이라면 X는 어떻다고요? 정직하다. 됐습니까? 자, 요것에 이제 부정은 어떻다고요? 모든 학생은 정직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또 이렇게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어떤 학생은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정직하지 않다. 어디 들어가 있니?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생은 됐나요? 뭐 한다고요? 정직하지 그렇죠. 않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결국은 얘의 됐나요? 차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됐니?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자, 다음의 상황에서 참과 거짓 중에 어떤 진리치를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단 논의역은 됐습니까? 갑을병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더라. 그러면 이제 다시요. 논의역을 얘기했습니다. 자, 논의역을 살펴보니까 됐니? 예. 자, 학생이냐? 그 다음에 단다고요? 정직하냐?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했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랬더니만은, 자, 갑과 을만이 두 사람이 뭐 한다고요? 학생이더라. 됐나요? 그래서 갑, 됐습니까? 을이 어떤다? 학생이야.
됐니? 거기에다가 이제 갑과 병 두 사람만이 뭐가 된다고요? 정직하다. 그래서 갑 됐습니까? 예, 병 됐나요? 이 두 사람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하더라. 그래서 학생인 사람은 갑과 을이요. 그 다음 정직한 사람은 갑과 병이더라. 딱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이제 선지 가보자. 있는 그대로 가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지 읽으면 보세요. X가 학생이라면 몇 줄자? X는 정직하다, 몇 줄? 그럼 다시요. X가 학생이라면 X가 정직하다라는 것은 윗글에서 어디 보면 되겠니? 앞에 있잖아. 모든 학생은 정직하다와 어떤 학생은 정직하지 않다를 다시 인공언어로 번역을 딱 해봤더니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X가 됐습니까? 뭐라면요? 학생이라면 됐나요? X는 한다고요? 정직하다. 요게 되겠네. 이걸 바탕으로 한 거지. 이해되겠니? 예. 그리고 얘를 가지고 어떤가? 그래서 얘가 학생이라면 X는 만다고요? 정직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이제 이 문장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랬더니 보세요. 논리적 수로는 병에 의해서 만족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요. 병에 의해서 된다고 만족되는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여기 했잖아요. 자, 뭔다고요? 화가이지만. 자, 이걸 바꿔주겠지? 뭐라고요? 학생이지만. 됐습니까? 학생이지만. 됐니? 예. 정직하지 않은.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럼 가난하지 않은 가지고 뭐 한다고요? 정직하지 않은. 됐습니까? 예. 그 존재만 어떤다고요?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그 외에는 어떤다고? 다 만족한다. 그럼 보세요. 병이라고 하는 학생은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학생이 아니죠. 됐나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만족한다고 봐야 되겠지. 왜? 요것만이 뭐가 된다고요?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물어보자. 자, 뭐가 들어갔을 때 만족하지 않지? 학생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찾아보세요. 학생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누구밖에 없니? 을. 을이 들어갔을 때 뭐 한다고요? 이 문장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선지인 보세요. X가 학생이라면 X는 정직하다라는 논리수로는 자, 을에 의해서 된다고요? 만족되지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왜? 요것만 어떻게 한다고? 만족되지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는 학생이지만 정직하지 않은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 을. 그러면 을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이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 선지 2번. 또 보세요. 모든 학생은 정직하다라는 문장은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거짓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된다고요? 바로 을은 여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그럼 선지 2번 내용도 맞잖아. 그러면 선지 3번. X가 학생이고 X는 정직하지 않다. 자, X가 학생이고 X가 정직하지 않다는 걸 찾아보세요. 어딜 봐야 되니? 요거잖아요. 그지? 뭘 바꿔놨을 뿐이야? 화가를 가지고 뭘로 바꿔놨어? 학생이고. 그 다음에 가난하다를 가지고 뭘로 바꿔놨어? 정직하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요 문장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X가 학생이고 X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논리수로는 을에 의해서 다시 어떤다고요? 만족된다. 됐습니까? 왜? 앞에서 얘기했지만 논의역에 적어도 한 개 이상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갑시다. X가 학생이고 X가 정직하다. 됐습니까? 예. 정직하지 않다. 찾아보세요. X가 학생이고 정직하지 않다. 누군데요? 을. 그 해당되네. 만족하는 것이 돼버리겠네. 됐니? 예. 그럼 선지 3번 내용 어떻게 한다고요? 을에 의해서 만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 4번. 자, X가 학생이고 X는 정직하지 않다. 다시요. X가 학생이고 X가 정직하지 않다. 찾아볼게요. 요거네요. 또 요 문장 봐야 되겠죠? X가 학생이고 X는 어떤다고요? 정직하지 않다. 됐습니까? 요 문장이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 이 라는 논리수로는 갑에 의해서 어떤다고요? 만족되지 않으므로 자, 갑 갑니다. 됐습니까? 예. 자, 갑 어떤다고요? 학생이지만 얘는 뭐한다고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죠. 그러면 만족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죠? 오케이. 자, 만족되지 않으므로 또 보세요. 어떤 학생은 정직하지 않다라는 문장. 자, 어떤 학생은 됐습니까? 정직하지 않다라는 문장은 됐니? 예. 뭐라고요? 설명해서 거짓이다. 거짓입니까? 아니었잖아요. 왜? 앞에서 논의역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걔는 참이라 그랬잖아. 근데 앞에 얘를 뭘 만족시켰지?
을이 만족시켰잖아요, 을이 뭐였습니까? 학생이지만 어떠나 정직하지 않다라는 누가 존재했지? 을이 존재했기 때문에 앞에서 논의역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만이라도 존재한다 그러면은 걔는 뭘로 볼 수 있다? 참. 됐니? 그러니까 을이 존재했으니까 얘는 어떤다고?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되어버리는 거죠. 갑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을은 어떤다고요? 요 영역에서 어떤다고 만족시켜줘. 됐니? 예.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 그럼 다시 선지 5번. 자, X가 학생이고, 됐습니까? X는 정직하지 않다. X가 학생이고, 됐습니까? X가 정직하지 않다. 또 요 문장이네. 맞죠? 됐니? 나는 논리적으로와. 그 다음에 X가 학생이라면 X는 정직하다. X가 학생이라면 X가 어떤다고요? 정직하다. 됐습니까? 맞나요? X가 학생이라면 X는 정직하다. 어떻게 있네? 요거네. 맞죠? X가 학생이라면 X는 정직하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이제 비교한 것이 돼버리겠네요. 맞니? 예, 됐어요? 그럼 다시요. 그래서 X가 학생이고 X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요것과 그 다음에 X가 학생이라면 X는 정직하다라는 요것은 됐나요? 예. 함께 만족시키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요. 방금 전에 얘를 만족시키는 대상은 뭐였지? 을이었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X가 학생이라면 X는 정직하다. 학생이면서 정직한 건 누가 된다고요? 갑. 그러면은 얘는 갑이고 얘는 어떤다고요? 을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니? 예. 그러면 선지 5번 내용 맞네. 됐니? 예. 그래서 그 대상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 그래. 힘들었죠? 근데 힘들었는데, 지금 제 설명을 해가면서 뭐 잡아주냐 끝나? 명제 정확하게 딱 잡아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명제에서 단순히 뭐만 바꿨을 뿐이야. 단어만 바꿨을 뿐이지. 그죠? 예. 됐니?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학생과 뭐라고 해? 정직하다라는 것을 화가와 가나만 그냥 바꿔보란 말이야. 그럼 또 똑같잖아요, 어차피. 됐니? 그래서 사례로 제시되는 것이 앞에 지문과 관련 없는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아. 항상 앞에 지문과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넣어가지고 보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안 잡아버리게 되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치?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현상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답은 틀려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됐나? 좋습니다. 그죠? 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은 강의를 한 번 더 방송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